안녕하세요.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. 오늘은 소드 4번 시작하겠습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카드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께서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약간 실내 같기는 한데 과연 여기가 어딜까요? 여기는 성당입니다. 이 성당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스테인글라스 보이시죠? 스테인글라스는 약간의 그 중세시대 교회 역사를 아주 살짝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, 글을 읽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라틴어였기 때문에 정말 귀족이나 아니면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 학력이 권력이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.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이 예수의 생애를 스테인글라스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를 전했어요. 그래서 이 스테인글라스가 거의 모든 성당에 다 있었고, 그리고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안으로 햇빛으로 비추면 굉장히 좀 신비한 효과처럼 보이기도 했죠. 그래서 이 스테인글라스는 서양 미술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여기가 성당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중세시대 고딕 양식의 그 성당을 유럽에서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보시면 거기에는 유명한 사제, 아니면 기사,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,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세인트라고 그러죠. 성인이 된 사람들의 무덤 또는 관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데 이제 성당 안에 넣을 때는 이제 목관을 하면 이제 썩으니까 석관을 써요. 근데 석관을 쓰면 이게 누구 관인지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관 뚜껑에다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관 뚜껑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, 이걸 보통 어디에다 두냐면 성당의 지하 또는 성당의 양 날개에다 둡니다. 이제 성당을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 이게 십자가 모양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양쪽에 있는 그 날개 그쪽에다가 이제 석관을 모셔두게 되죠. 그래서 이거는 이 기사가 이 검 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죽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성당으로 와서 쉬고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느냐? 죽지는 않은 거예요. 아직 이 사람이 검 3개를 쟁취해 왔거든요. 그 중세시대 때는 전쟁이 끝나면은 항상 그 필드에 있던 그 전쟁터라고 그러죠. 거기에 있었던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회수해서 갔거든요. 그러니까 막 무기를 회수하는 사람, 갑옷을 회수하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검을 회수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이게 검 막 여러 개 차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을 획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.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죠. 그리고 아직 이게 끝나지 않았다. 언제든지 내가 출전할 수 있다. 이게 딱 손이 닿는 거리에 이 사람이 또 그 검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휴식이 끝나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외부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이 검이 이성이고 판단이고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. 근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머리를 쓸 수도 없고 전략을 짜기도 좀 힘들고 약간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.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예요. 그래서 약간 죽음과도 같은 휴식 또는 깊은 수면, 아니면은 좀 장기적인 요양, 이런 카드일 수도 있어요.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 단지 지금으로서는 체력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거죠. 이게 약간 휴식을 한다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은둔자 카드와 굉장히 비슷한데요. 은둔자도 굉장히 능력자잖아요. 행동력이 조금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데, 은둔자가 어떤 지식보다는 지혜,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깨닫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똑똑하지만 조금 외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지금 생각을 정리하고
판을 다시 짠다고 그러죠. 판을 다시 짤 때 이렇게 좀 내가 서재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공간으로 와가지고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좀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거겠죠. 뭐 요즘 얘기 많이 하는 뭐 템플스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뭐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장을 간다거나 정말 아주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서 내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키워드를 보자면 뭐 후퇴, 휴전, 휴식, 휴가, 그 다음 또 퇴역 장군, 또 명퇴한 아버지, 은퇴한 사람들이죠. 그 다음 철수, 칩거, 은거, 이제 일시적인 정지, 잠시 거리두기, 그 다음 뭐 요양이라고도 했잖아요. 그리고 요양, 뭐 건강상의 아니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약간 요양을 취하고 있는 거고, 격리, 또 아니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. 자기만의 생각, 자기만의 고민에 빠진 거고, 그 다음 회복 중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좀 무서워. 혹시나 다가올 죽음을 대비할 수도 있고, 내가 유언장을 써놔야 되는 건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뭐 이제 장사를 한다 이럴 때는 약간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. 하지만 이게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의 과도기, 정체기, 내가 한숨 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. 이렇게 일보 후퇴, 뭐 두 발 전진 막 이렇게 하잖아요. 후퇴한다는 건 내가 포기가 아니라 두 발, 세 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휴식하는 거야. 이런 거죠. 그래서 약간 긍정도 부정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지쳐 있다라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이 많이 되죠. 그리고 이제 이게 역방향이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다시 활발한 활동, 바쁨, 휴식이 끝났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재기하고 재생하고 복귀하고 복구, 그다음 이제 신중하게 하되 경계를 하면서 복귀를 하는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내가 재빨리 후다닥 바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략을 다 짰고 생각을 다 정리해서 신중하게 자신의 계산대로 움직인다는 거죠. 이 카드는 연애에서 봤을 때는 살짝 부정적입니다.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요. 약간의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고요. 상대가 동굴로 이렇게 숨어버린 거예요. 막 이렇게 막 몰아세웠는데 맞받아치면 싸우면서 정이라도 들 텐데 이 사람은 싸울 힘도 없고 변명할 힘도 없고 이 싫은 건 아닌데 그럴 정도의 힘도 없어요. 그럴 여력이 없어요. 변명하는 것도 구차하고 힘들고 그래서 약간 쉬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또 연락을 취하고 이러면은 완전히 잠수 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업이나 금전이나 합격 승진 이동 이거 다 약간 부정에 가까운 긍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냥 휴가 갔다 오세요. 그냥 여럿이서 어울려서 뭐 신나게 뭐 1박 2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산책도 좀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약간 속세에서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거리를 두고 휴식을 하고 오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언하면 좋겠죠. 자,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소드 4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